2011년 체벌금지법의 통과 이후 교사들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학생에게 매를 드는 일이 금지되었습니다. 체벌금지법 도입 이후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워졌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많지 않았죠. 교권, 교실 붕괴의 문제가 나날이 지적되던 어느 날 급기야 교사 한 명이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폭행치사를 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교육 붕괴의 심각성을 느낀 국회와 교육부는 교권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른 아침 등교 시간 2학년 선배가 자살했습니다. 이 선배의 이름은 박대석. 한 번도 말을 나눈 적 없지만 이들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선배의 별명은 전따, 전교 왕따 혹은 전설의 왕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별명만으로도 선배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죠. 선배의 최후를 최초로 목격한 것은 1학년의 김경민 학생. 선배의 처참한 주검을 마주한 김경민 학생은 웃고 있었는데요. 사실 김경민은 1학년 대표 왕따였습니다. 친구들의 잦은 폭행으로 선생님을 찾아갔지만 인자해 보이시는 선생님은 자신이 기꺼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반 친구들 모두가 보는 조회 시간에 경민이를 괴롭힌 학생에게 주의를 주긴 했지만 이후에 선생님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는데 애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맘 편하다는 대화였습니다. 그날의 조회 시간은 일종의 퍼포먼스, 귀찮게 애들 일 가지고 오지 말라는 담임의 메시지였죠.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은 없었고 이제 경민이에게 남은 일은 전학을 가든가 3년을 버티든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혼자서는 해결할 힘이 없어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을 때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꿈자리가 얼마나 사납겠어, 안 그래? 이 남자가 이곳에 올라와 있던 이유는 여기선 잘 보이거든. 이 학교가 어떤 꼬락서니인지. 교무실 좀 안내해 줄래? 함께 교무실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 같은 반 학생에게 플라잉 니킥을 맞더니 무차별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그 순간 머리채를 잡더니 그대로 날려버립니다.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웹툰의 주인공 나화진 선생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 남자를 계속해서 긁어보는데요. 이 모든 순간은 촬영되고 있었고 교감 선생님이 나타나자 정체가 묻냐고 소리칩니다. 오늘 이 학교 발령받았는데요? 사실 이 남자는 교권보호국에서 왔는데요. 2년 전에 한 선생이 수업 시간에 맞아 죽은 사건. 그때 교권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교육부 장관 주관으로 만들어진 지도국이었습니다. 줄여서 교권국이라고 불렸죠. 대략 하는 일은 당신들처럼 애가 하나 죽어나가도 경찰과 사바사바에서 대충 묻으려는 그런 쓰레기 같은 학교를 특별 지도하는 부서입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정당한 권한으로 이 학교를 참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권국 직원은 한 가지 특수한 권한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교육 방식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꼬리부터 내리는 교장과 교감 선생님, 뇌물까지 쥐어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자살했던 박대석 학생의 반을 찾아가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당황해하자 어제 이 반 담임과 부담임께서는 악성 독감에 걸려 몇 주 휴직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담임을 맡을 임시교사 나화진입니다. 임시교사로 왔다는 말에 학생들은 주인공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위기에서 갑자기 출석을 부르는 주인공. 그런데 여기 박병수라는 학생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파악하더니 이 친구 역시 다른 친구에게 괴롭힘을 받은 상황임을 파악하고 범인을 찾아 참교육을 시전하죠. 사실 여기 학재라는 학생은 본인이 마신 술에 아직 숙취가 안 풀려서 이를 피하고자 병수 학생에게 강제로 먹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여기 학재 학생이 박대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범인임을 눈치채고 있었는데요. 그러더니 반 학생들에게 내가 이 학교를 살펴본 결과 이 학교는 같은 문화가 세 가지 존재한다. 첫째, 선생 알기를 개X로 하는 것. 둘째, 정교적으로 행해지는 거지 같은 왕따 문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반 친구 하나가 죽어나가도 똑같은 짓거리가 일어나도록 방치한 학교의 안일함이다. 내 소개를 다시 하지. 나는 교육부 직속 교권보호국 소속 현장 감독관 나화진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교권국 창설 이래 첫 케이스로 선정된 재수 오지게 없는 놈들이지. 다짜고짜 모든 학생들에게 3초 안에 엎드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 학생이 저 인간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면서 모두 앉으라고 소리치는데요. 그리고 주인공을 긁어버립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류준형. 사실 이 학생은 국회의원의 아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는 줄 알았지만 한치라도 굽힐 생각이 없었던 주인공. 이 학교의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선 이 문화부터 부셔버려야 합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내 방식에 딴죽을 거신다면 교장 선생님도 제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더니 교감 선생님에게 교직원들을 전부 체육관에 집합시켜달라고 합니다. 모든 선생님이 한 곳에 모여 자기 혼자서는 전교생을 관리할 수 없기에 협조를 구하고자 모이라고 했다는데요.
한 가지 공지를 드리자면 교권국 지도 기간 동안만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저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보시죠. 그렇게 하나둘씩 무기를 고르는데 이 그립감 그리고 적당한 무게, 과거 명성을 떨쳤던 만안구 황금 큐 때의 화려한 부활을 알렸죠. 주인공 나와진 선생이 학교에 온 일주일 동안 학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담임을 비롯한 40대 이상 선생님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였는데요. 물론 모든 학생이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체벌에 반항적인 학생은 주인공 나와진이 직접 교육하였고 모두가 새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일진들이 모였고 국회의원 아빠의 아들 류준영도 아빠 백을 써보려 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악마 류준영의 눈에 들어온 한 왕따, 체벌을 견디지 못한 학생이 선생을 찌른다라는 시나리오를 짜게 됩니다. 그렇게 실제로 주인공에게 칼을 찌른 학생을 특별 상담실에 데려가게 되고 칼 끝에 사리가 없잖아. 누가 시킨 거 다 아니까 빨리 불라고. 며칠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박대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과거 대석이는 이들과는 달리 공부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좋은 인싸였다고 하는데요. 반면 준영이는 입학 때부터 노는 선배들과 어울리며 학교를 주름잡는 일진이었는데 준영이와 대석이는 서로에게 관심도 없었고 활동 영역도 달라서 별로 부딪힐 일도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수업 태도를 개차반으로 하고 있는 이들 앞에 대석이가 나타나 참교육을 해줬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대석이의 학교 생활이 꼬이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학교에 전따 제도, 즉 전체 왕따라는 게 생겼으며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 집안 사정까지 안 좋아졌고 그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석이가 죽고 나선 오히려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학생들의 입막음을 시켰었고 경찰은 국회의원 아들인 준영이를 용의 선상에 올리지도 않았었죠. 이 학교에서 준영이는 그야말로 왕이나 다름없었고 그 다음 출석번호인 병수에게 다음 전따 제도가 이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주도한 학생들을 찾아갔고 아빠 백 믿고 나대는 준영이에게 참교육을 시전하는데요. 마침 준영이의 아빠는 실시간으로 성추문에 뇌물수수까지 받은 상황이라 논란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 아니 역사적인 첫 미션에 국회의원 아들 내미가 있는 학교를 잡으면 어떡합니까? 이 모든 건 교권국에서 일으킨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준영이의 권력은 몰락해버렸고 이를 지켜주던 친구들마저 등한시해버렸죠. 그렇게 이 날을 이유로 교권국의 학내 지도가 끝났고 주인공 나와진 선생님도 학교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머지않아 이들의 우려대로 이 학교의 전따 문화는 살아났습니다. 단지 일진들의 타겟이 2학년 1장이었던 류준영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악행이 뉴스를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지고 있었는데요. 분을 참지 못한 준영이는 결국 야밤에 학교에 찾아왔고 모든 이들을 불태워버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등장한 주인공, 지금부터 참교육을 시작한다. 네가 어떤 책임을 진다 해도 박대석 학생이 살아 돌아오는 일은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짐만은 평생 짊어지게 해주마. 정신교육까지 잊지 않았는데요. 그날 아침 주인공 나와진은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신이 교육부 소속임을 밝히며 교권국 지도 기간 동안 모은 류준영의 범죄 증거를 낱낱이 밝혔으며 경찰은 류준영을 포함하여 대석 학생을 괴롭혔던 일진들을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류준영의 아빠인 국회의원은 당에서 제명되어 의원직을 사임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왔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주인공 나와진의 교육 방식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언론에선 체벌이 가능한 교권국의 존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마침 기자회견을 가지게 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당 대표이자 교육부 장관으로 교권보호국을 세워 직접 관리하는 최강석이었죠. 그렇게 다음으로 주인공이 향할 예정인 곳은 군 하이텍 고등학교. 특이한 점은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교권 발령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떼싸움을 하고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나더러 이 전쟁을 끝내라 이거지? 사실 이 학교는 오다가 봤습니다. 꽉끼리의 세력 다툼이죠? 그리고 여기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라면 환장해서 좋아했는데 장난감이나 로봇 따위도 관심 없이 언제나 자동차만 갖고 놀았고 꿈도 남들보다 일찍 정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자동차과가 있는 이 학교로 왔지만 맨날 패싸움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싸움에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에서 일장에게 털리는 날이 수두룩했죠.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돌아가 자동차 같은 거 좋아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라고 합니다.
학기 첫날은 반 서열 싸움, 일주일 뒤에는 학교 서열 싸움에 한 달 뒤에는 2, 3학년을 주축으로 본격적인 과 서열 싸움이 시작되었었고, 당연히 어조배 멸치인 김영주 학생은 3년 연속 자동차과 서열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그나마 3년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과 실습 수업이 재밌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자동차과에서 가장 IQ가 딸리는 이호성 학생, 졸업 전에 과 탑을 차지하겠다며 같은 과 학생들의 정신교육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곳에 등장한 나와진 선생님, 이들이 정체를 물어보자 교육부 직속 교권보호구 소속 현장 감독관 나와진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 노진구급 IQ를 가지고 있던 이호성은 현재 커뮤니티와 SNS에서 유명한 나와진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자 곧바로 참교육을 당해버립니다. 한편 이곳은 전기과, 이전에 자동차과가 학기 초에 자신들에게 털려놓고 또 개낀다며 두 번 다시 도전할 생각이 안 들도록 이번에는 하굣길에 급습하기로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 방송이 울립니다. 자동차과 서열 꼴찌 김영주 학생이 전기과 애들은 나 혼자서도 충분하고 체육관에서 한판 뜨자며 이들을 제대로 긁어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체육관으로 향하는 전기과 친구들, 문을 열자 나타난 건 안녕 얘들아, 머리 좀 식히고 자리에 앉아라. 지금부터 전기과와 자동차과의 합동 수업을 한다. 과목명은 바로 정신교육. 불만 있는 놈들은 계급대고 맞짱 뜨던가. 이들을 제대로 긁어버리더니 싸움을 걸어오는 이들을 그대로 꽂아버립니다. 그렇게 전기과 학생들이 한 번에 덤벼들었고 단숨에 제압하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이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는데요. 학교는 공부를 하러 오는 곳이지 쌈박질을 하러 오는 곳이 아니다. 이번 시험으로 너희들의 운명이 결정될 테니 성실히 임하도록. 시험지를 보자 이 학교의 수준을 그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진땀을 흘리며 이 시험지를 풀어나갔고, 이 학교에서 싸움 서열은 꼴찌이지만 이 학생은 공부로는 전교 수석이었습니다. 그렇게 빵점에서 59점은 노비, 60점에서 90점은 양반, 평균 100점은 왕으로 등급에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전기와 자동차 통합 학급은 다음과 같은 규칙이 만들어졌는데요. 첫 번째로 학급 서열은 오로지 성적으로 정해진다. 두 번째, 교관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받아준다. 단 실패 시 리스크는 아주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신분에 대한 항명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은 전기과 1장인 장건혁 학생의 정학이 풀리는 날이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학생들은 반격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장건혁 학생, 사실 이 학생이 학교를 개판으로 만든 장본인이었는데요. 그렇게 얼마 후 주인공에게 기습을 하는 장건혁, 그리고 일격에 쓰러지는 주인공. 과거 장건혁은 군 하이테크의 전설이었습니다. 1학년을 제패해버리더니 학교의 2, 3학년마저 깨버리고 8년 만에 1학년이 학교를 잡아먹는 쾌거를 이룩하고 말았던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마저 장악해버리더니 지역 넘버원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장건혁이 주인공인 교육부 선생을 잡아버리자 모두가 환호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지역 원정을 떠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쓰러진 채 비웃고 있는 주인공, 도발을 하더니 제대로 걸려버린 장건혁까지. 갈비뼈의 금이가 2, 3주는 주먹질을 못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장건혁의 계급은 왕전담 4시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렇게 매일같이 믿기지 않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하이텍 고등학교 통합장 장건혁이 시다짓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잘 따르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왕의 요정 세일러진이 나타나더니 그대로 탐교육을 시전하죠. 그렇게 힘을 잃어버린 건혁은 더 이상 학생들 앞에서 군림할 수 없게 되었죠. 변한 건 건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주가 넘게 한 공간에서 부대끼니 전기와 자동차과의 경계는 점차 사라져 서로에게 동화되고 있었고, 서로가 공부를 알려줄 정도로 분위기는 좋아졌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찾아와 주인공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하지만 갈비뼈가 거의 회복을 하고 있던 시기에 복수를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장건혁에게 복수심을 가지고 있던 한 학생이 돈을 주고 일진 패주는 서비스를, 돈을 주고 일진들을 패주는 서비스를 부른 것이었고, 이 남자는 바로 8년 전 군 하이테크 짱, 통칭은 테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건혁을 너무 쉽게 제압하더니 점점 선을 넘어버리는데요. 이를 막아서는 김형주 학생, 힘써보지도 못하고 털리게 되지만 이 상황을 파악하고 나타난 주인공, 그렇게 정광석화 같은 움직임으로 팔을 꺾어버리더니 그대로 참교육해버립니다. 학생이 아니라 봐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오로지 생존과 살상만을 위해 존재하는 특전사의 격투술 크라브 마가를 시전하더니 깡패들을 참교육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날 주인공 나와진 선생의 교육 기간이 끝나 학교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김영주의 학생의 처형식. 하지만 바로 그때 등장한 장건혁, 형주를 건드리는 놈은 죽는다라며 형주를 감싸게 됩니다.
사실 전날 주인공과 깡패와의 사건 이후에 이게 바로 네가 여태껏 했던 짓이다. 그저 타고난 피지컬로 약한 상대를 부셔 굴욕을 주고 제멋대로 인간의 서열을 나눠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 하지만 인간의 서열은 힘이 아닌 인품으로 결정된다. 아직도 그걸 모를 정도로 인간이 덜 된 것이라면 그때는 진짜 교육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장건혁은 형주를 인정하게 되며 멋있었고 고맙다고 칭찬하게 되죠. 그날 이후 형주는 아무런 괴롭힘도 당하지 않고 무사히 졸업하게 됩니다. 장건혁은 남은 고교 생활 동안 싸움은 일체하지 않고 현장 실습을 하며 미래를 준비하게 되었고, 둘은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걷다가 10년 후 전기자동차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다음 의뢰 학교에 정보를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놀라는 주인공. 그 이유는 다음 의뢰 고등학교가 바로 여고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참교육 1화부터 15화까지의 전개를 함께 훑어봤습니다. 이 웹툰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권위에 맞서는 교사, 그리고 제도 바깥의 정의입니다. 주인공 나와주는 단순히 폭력을 휘두르는 선생님이 아니라 무너진 교육 시스템 속에서 학생을 보호하는 마지막 선을 자처하고 있죠. 이 작품이 단순한 사이다물이 아니라 한국 교육 현실을 비판하는 사회적 메시지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명작은 함께 보는 거 어떨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